한국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하며 전술핵급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4등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군이 미사일 전력 강화와 국방 우주 분야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드는 미사일연구원과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 국방시험연구원 등 3축 체제를 확립하고 각 연구개발 부서가 기술센터로 재편됐다고 21일 밝혔다. 에드는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WMD 등 대외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비핵 기밀, 무기 신무기 개발을 위한 첨단 국방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연구원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800km이 사라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에드는 최근 탄두 중량 2T 규모의 현무4에서 1미사일을 비롯해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에서 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현무4에서 4등을 개발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 이상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4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는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2분 이내에 북한의 주요 목표물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은 민간과의 협력으로 국방 관련 신기술과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국방시험연구원은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에드는 국방우주를 비롯해 국방인공지능, 사이버 네트워크, 레이더 전자전, 화학생물 챔 바이오 등 분야별 기술센터도 설립했다. 국방우주기술센터에선 미사일 지침 해제로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진 만큼 국방우주력 건설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사업청 역시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우주 방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TF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에드는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산업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판으로 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 증강과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군이 개발한 군사위성을 민간기업이 발사하는 선순환으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한국의 탄도미사일 백곰, 현무1, 현무2, 과 미사일 지침. 한국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볼러스틱 미사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과거 개발했거나 현재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에 개발되고 시험 발사한 백곰에서부터 1980년대에 개발된 현무-1부터 최근에 개발 배치되고 있는 현무2C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각 모델별 사거리와 배치 년도는 아래 표와 같다. 백곰은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로서 1971년 개발을 시작하여 1978년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다.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과 모습이 유사한 지대지 미사일로 백곰 시험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고체 추진기관은 미 로키드 마틴 계열사를 통해 도입했고, 유도장치는 영국 GEC사에서 개발한 관성항법 장치 INS를 도입해 만들었다. 그러나 1979년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서명하고 50 신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1982년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켜 탄도미사일 개발은 타격을 입었다. 1983년에 북한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개발이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전략무기로 백곰을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토록 한 것이다. 1986년에 개발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간 현무는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의용을 드러냈다.
현무는 450에서 600kg 의 이중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하고 추진 방식은 2단 고체 로켓을 사용한다. 100m 이내에 명중오차 CEP를 갖고 있다. 명중오차가 100m 이내라는 것은 100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을 중심으로 50발은 반경 100m 이내에, 나머지 50발은 반경 100m 밖에 각각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무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반경 수백 m 이내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현무-1의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연장한 것이 현무2A이다. 2006년 7월에 실전 배치되었다. 그리고 2012년 2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가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이 진행되었다. 현무2B는 사거리 500km로서 2014년 4월 발사 시험한 후 2015년에 실전 배치를 하였다. 현무2C는 사거리 800km로서 시험 발사를 마쳤으며 2017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에 있다. 현무-2는 러시아 전술미사일인 SS-26, 이스칸더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길이는 6에서 7m, 명중오차 CEP 30m 이내로 개선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800km는 이론상 SRBM이지만 한반도 주변의 좁은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군사상의 실제 가치는 MRBM으로도 분류 가능하다. 사거리 800km인 현무2C는 제주도에서도 북한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수정하여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3. G7, 배, 탄도미사일 폐기하고 대화 나서라 촉구. 주요 7개국, G7.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포기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13일, 현지 시간, 영국 코널에서 막을 내린 G7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관련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협조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결의안과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G7은 미국의 대북 외교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미국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조율의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북한의 대화 참여와 재개를 촉구한다 면서 북한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4. 미 차세대 요격기, 북 탄도미사일 겨냥.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기, NGI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일 전했다. 미 본토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의 글렌 베너크 사령관은 9일 상원 군사의 산하 전략병력 소위원회에서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와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위기시 미국의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런 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기가 중요하다면서 차세대 요격기 개발이 지연되면 억지와 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차세대 요격기는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청장은 이어 지상 기반 요격기와 해상 기반 이지스함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한 상원의원이 질문해 지상 기반 요격기와 차세대 요격기를 선택하겠다며 이 요격기들은 미국 본토 50개 주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미노루 토메로, 레오너 토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국방부가 개발업체 2곳을 선정하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차세대로 껴끼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신뢰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중 미사일 방어 체계에 $204억 달러를 배정했다.